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 시에도 재소전화의 신청이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소전화의 신청 시기를 두고 건물주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소전화에는 주로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간에 맺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 세입자에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재소전화에는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명도 소송을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후보다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재소전화에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고 설령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화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법률상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더라도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건물주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계약관계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소전화에 역시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맺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료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서로 동의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재소전화를 맺을 때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소전화에는 성립한 이후 발생하게 될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지 성립 이전의 문제까지 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소전화의 성립 이전에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매듭 짓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 집행 신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건물주가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도 재소전화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세입자가 계약 유지를 희망할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계약 유지에 대한 결정권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지만 세입자가 계약 유지를 희망하고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에게 계약 유지 조건으로 재소전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과거 책임에 대한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재소전화의 조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료 연체 시에도 재소전화의 신청이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 유지 상태라면 언제든 재소전화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재소전화의 성립 전 발생한 문제에 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도 건물주의 선택에 따라 재소전화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화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화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